프리마켓 네, 상황부터 프리마켓 한번 한번 보고. 짚어볼까요? 네, 삼성전자는 지금 1.3%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지금 2%대 빠져 있는데 지금 동시호가에서는 마이너스 1.5% 정도 호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외국인들이 매도를 지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안타깝긴 한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 이제 2주 전이었죠. 이제 서킷 브레이커 걸리고 진짜 엄청 힘들었던 그때 이제 저가 부근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왔거든요. 그때 가격이 약 130만 원 정도에서 지지가 조금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까지 한번 그렇구나. 갔다가 올릴 건지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소부장단도 안 좋고요. 오늘은 조금 뭐 파란색으로 나와 있고 이제 전력기기, 뭐 전선 관련돼 있는 종목들도 오늘은 조금 좋지는 않다. 하지만 일단 방산 쪽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한 1%대 나와 있고 화장품이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그나마 낫다. 오늘 또 8월 11일이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렸던 1일, 11일, 21일 수출 데이터 나오는 네. 날입니다. 예, 그래서 수출 데이터가 한 9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 확인하면서 아마 조금 매매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좀 금리에 좀 영향을 좀 같이 받는 이제 로봇도 있는데 로봇은 뭐 전반적으로 좀 나쁘진 않은 것 같고 바이오도 예, 많이 봤잖아요. 예, 바이오가 지금 뭐 보르노이는 이제 보합 정도로 나오고 있고 리가캠은 약보합, ABL은 보합, 알테오젠은 마이너스 한 1.8% 정도 나오고 있네요. 최근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쉬어가는 것도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9시가 돼서 개장됐습니다. 먼저 일단 시총 상위 종목들 주가 흐름부터 봐볼게요. 코스피 단에서는 삼성전자가 약보합권 0.43% 정도 빠지고 있고요. 22만 8,500원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1.83% 하락, 140만 원 선이 깨져서 139만 4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SK스퀘어랑 삼성전기가 나란히 3%대 빠지는 모습 보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딱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현대차는 1%대 하락,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21%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알테오젠이 약보합권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도 역시 보합권에서 움직임,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합권, 주성 엔지니어링은 3.52% 크게 빠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지수 넘어가서 살펴볼게요. 코스피가 현재 1.22% 하락한 6,222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92%, 1% 가까이 빠지면서 84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도 체크를 해보면 코스피는 외국인이 1,068억 원, 기관이 255억 원 사들이고 있는 반면 개인이 1,153억 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638억 원 각각, 외국인이 638억 원, 기관이 한 205억 원 팔고 있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개인이 1,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네요. 네. 어떤 것들 저희가 봐야 될까요, 지금? 우선 지수 차트 한번 보시면 좋겠지만은 지금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크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네. 코스피 지수는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삼성전자 잡아놓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매도가 계속 나오고 하지만은 지수는 일단은 뭐 큰 하락 없이 일단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네. 이렇게 보면은 보통은 뭐 대형주 우리나라에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절반 가까이가 네.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그 밑에 단에 있는 중형주 소형주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중형주 위주로 조금 포트폴리오가 좀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코스닥도 한번 보시면 코스닥도 지금 843포인트 정도에서 일단 움직이고 있는데 어제 좀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조금 쉬어가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야지 조금 건전하게 또 올라갈 그렇죠. 수가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이고 우선 한 910포인트, 908포인트 정도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면 이 저항선을 뚫고 나중에 올려준다고 하면은 한 970포인트 정도까지는 위로 한번 더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천스닥은 안 되나요? 천싹 그 뒤에 생각하시죠. 네. 일단 900 몇 포인트라고 하셨죠? 일단 970포인트. 70포인트까지. 먼저는 한 910포인트 정도로 만들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 뒤로 이제 970선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실 코스닥이 뭐 8월 들어 세 번째 어제까지 매수 사이드카 발동이 됐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는 것 보면 좀 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까요? 정상화. 네, 일단은 뭐 코스닥이 빠졌던 이유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면 지난 5월 27일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되고 나서 그쪽에 일단은 큰 자금이 쏠렸기 때문에 솔직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실적 기반이기보다는 좀 변동성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좋아했던 네. 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변동성을 누릴 수 있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오면서 코스닥 종목을 팔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를 매매를 했다. 네. 그것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이제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7월 31일 날에 일단은 그 기본 예탁금부터 규제가 조금 시작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조금 확연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코스닥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컸던 종목을 이제 만질 수 있는 그런 허들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신용이나 이런 반대 매매가 좀 많이 나왔던 코스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좀 수급에 빈자리가 생기겠죠. 더 팔 세력들이 딱히 나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관이나 뭐 외국인들도 특정 종목군이나 섹터 단을 잡아서 일단 매수를 하는 그런 흐름이 보였고, 거기에 일단 개인도 같이 덩달아 타가지고 조금 올리는 그런 모습도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 반대 매매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오기 이전에는 워낙 신용 담보 대출 허드 그 룸이 네. 증권사들도 보면은 자기 자본에 맞춰서 이제 신용이나 담보 대출을 빌려줄 수 있는,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그 룸이 있는데 그게 다 꽉 찼었거든요. 근데 워낙 많이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다 보니까 그 룸도 좀 비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개인들이 다시 이제 신용이나 이런 것들로 점점 다시 매수를 할 텐데 이쪽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보단 조금 변동성이 죽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좀 많이 이동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제 장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투톱이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변동성이 요즘 많이 안 보이고 있는데 네. 반면 반도체 소부장단이 좀 강한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시점에서 좀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은 전략을 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떤 전략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투톱 말고 네. 소부장단 그 아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제외한 다른 종목들을 조금 더 봐야 되는 네. 게 아닌가. 그렇죠. 지금은 그런 시기죠. 그런 시기인데 또 워낙 빠르게 반등을 한 게 지금 한 일주일 내내 거의 한 10거래일 정도까지 이어지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숨 고르기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일단 8월 13일에 또 CPI 발표에 따라서 금리 향방에 따라서 투심이 이제 조금 더 올라오거나 아니면 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이 그 사이까지는 좀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때 그 상황까지 해서 뭐 버티실 분은 한번 버텨보시고 뭐 더 사야겠다 싶으신 분들은 뭐 사실 수도 있을 거고, 네,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섹터 뭐 보여주신다고 했는데 네. 뭔가 제가 질문 드리는 답변 중에 네. 말씀 주실 게 있을 것 같은데. 네네. 2차 전지부터군요. 네네. 2차 전지 무슨 소식이 있었죠? 많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자, PPT 한번 보여주세요. 우선 기사를 조금 가져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또 언론이 또 딜렉이라는 또 있습니다. 네. 네. 여기서 전 처음 보면 들어봐요. 그래요? 네. 여기서는 약간 뭐 전기, 뭐 전자, 뭐 반도체, 네.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약간 이런 신기술 관련돼 있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많이 업로드를 하는 언론사여서 조금 많이 보고 있고요. 일단 어제 일단 딜렉에서 일단 LG화학이 현대차랑 LG에너지솔루션 합작사 양극재 공급사로 이제 낙점이 됐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양극재 이야기를 하면은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LNF나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피처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LG화학이 이번에는
양극재 공급사로 확정이 됐다라는 내용이고, 조금 더 내용을 보면 일단 요거는 ESS는 아니고 전기차 관련돼 있는 내용이라서 2029년 현대차 전기차 양극재 공급사로 낙점이 되었다. 하이니켈 NCM, 이건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용한 하이니켈 배터리입니다. 이걸 먼저 적용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구체를 이제 에코앤드림이나 KPC에서 일단 조달을 해서, 이것들이 일단 우리나라 일단 기업들이다 보니까 중국산에 이제 영향을 안 받는 그런 요건을 좀 충족을 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라 뭐 니켈이나 코발트 같은 원재료 단에서도 이제 중국산을 배제를 좀 강화를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종들이 조금씩 생기겠죠. 네.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 또 2차 전지에서 삼성 SDI가 미국에서 10월 LFP 배터리 생산을 한다. 2028년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이제 주가가 올랐던 거를 생각을 하면 쇼티지였어요. 쇼티지나 병목, 그다음에 수요가 너무 많거나 네. 이런 게 다 한계로 다 묶이거든요. 결국에 가격 상승으로 다시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2028년에는 공급 부족이 좀 생길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고, 이 기사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다음 화면인데, 연말까지 이제 삼성 배터리 박스 2.0이 제품을 고객사에다 공급을 할 거다. 그리고 ESS 시장에 집중해서 사업 구조를 빠르게 전환을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2029년까지의 물량이 상당 부분 확보가 되어 있고, 2028년부터는 수요가 생산 능력을 넘어서 추가 증설을 검토를 할 거다. 이런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맨 아래 보시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겨냥한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개발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까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뭐 전에도 말씀드리고 보여드렸던 그런 YTD 기준으로 이제 배터리 그 증가량, 판매량 이런 것들을 보면은 ESS가 월등히 많이 올랐던 거를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섹터 위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2차 전지 다루니까 댓글에 리차드님께서 네. 포스코 퓨처엠 좀 다뤄주세요라고 포스코 퓨처엠. 달아주셨어요. 잠시만요. 이 흰 셔츠, 흰 가운은 오늘 바이오 제약 같은 걸 설명하려고 입으신 건가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이 또 경제연구소이기 때문에 그 연구소장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여기 마시멜로 인형도 있고요. 여기에 조만간 뭐가 붙여질 건데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준비되셨나요? 네. 네. 포스코 퓨처엠 관련해서는 앞에서 조금 좋은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네. 지금 최근에 일단 연기금이나 이제 투신 일단 기관 쪽에서 되게 수급적으로 되게 유리한 상황이긴 해요. 하지만 일단 외국인들 쪽에서는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그냥 뭐 샀다 팔았다 뭐 이 정도로 대응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차트를 지금 보여드리기는 어려워서 보시면 한 20만 원 정도까지는 네. 20만 열려 원 있다? 네, 열려 있긴 하지만은 그 밑에 한 18만 5천 원에서도 한번 저항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요거 뚫으면은 20만 원에서 얹어 주면은 그 위로 조금 더 상방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이 기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내러티브가 회복이 돼야 가능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차트상으로는 이 정도로 볼 수가 있지만은 그 이후에 뭐 금리가 또 많이 올라가거나 투심이 줄어들거나 뭐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뭐 악재가 혹시나 나타나던가 이렇게 되면은 조금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좀 유의하셔가지고 차근차근 천천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러티브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만약에 18만 원 선을 뚫으면 20만 원까지도 좀 차트상 오를 네.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요약을 해보면 될까요? 네. 그리고 코스닥 중에서도 사실 2차 전지단 말고 반도체 소부장이랑 바이오가 요즘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쵸. 어느 섹터가 좀 더 지금은 매력적이라고 봐야 돼요? 지금은 그냥 코스닥 시장입니다. 코스닥 시장. 네. 반도체 소부장, 뭐 네. 바이오, 2차 전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섹터, 로봇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은 걔네들이 그냥 코스닥 시장이에요. 네. 코스닥 시장을 일단은 전부 다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이제 보는 종목들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그런 종목들의 매수가 들어오고 솔직히 외국인이나 기관이 사야지 이제 오르는 시장이 보통이잖아요. 걔네들은 이제 뭐 작은 매수하는 그런 뭔가 밀도도 훨씬 개인보다는 높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는 개인들이 많이 사는 종목들도 수익률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들이 조금 잘 따라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 전체를 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최근에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네. 그 전 섹터가 다 좋다는 건가요? 전 섹터까지는 아니고 그 말씀 주신 아까 뭐죠? 네. 소부장, 바이오, 2차 전지, 네, 로봇, 로봇, 네, 그다음에 이렇게. 화장품, 화장품. 네. 오늘 11일이니까 뒤에서 화장품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매 5개 섹터 네. 중에 나는 하나만 하고 싶다. 와, 하나만. 저는 이제 텐베거를 원하는 사람이라 네. 저번에 우리가 그걸 네네네. 했잖아요. 성향에 따라 물론 달라질 네. 수 있겠지만 네. 텐백으로 원하는 사람이다. 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이게 뭐 그런 건 네네네.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 저는 2차 전지를 조금 더 좋게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나는 네. 무섭다. 어허. 조금씩만 올라도 된다. 네. 다만 마이너스만 안 났으면 좋겠다. 라는 성향이면 어떡하죠? 정말 위험한 말입니다. 마이너스 만나면 그러면 마이너스도 조금만 났으면 좋겠다. 네. 저는 일단은 추세적으로 괜찮은 거는 지금 화장품이지 않을까. 화장품을 일단은 추세를 완전히 돌려 세웠고요. 네. 그런 상태라서 화장품이 조금 더 앞으로 뭐 한 최소한 뭐 일주일이든 한 1, 2주든 한번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일단은 반도체가 쉬는 기간 동안 네. IDM사가 쉬는 기간 동안에는 뭐 화장품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다음에 화장품에 대한 이제 레포트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는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이제 이렇게 기업 탐방도 많이 갈 거고 기업 탐방에서 이제 얻었던 내용들을 레포트로 많이 써서 낼 건데 그런 것들을 한번 많이 찾아보시면서 그러면 공부도 많이 되시고 특히나 화장품은 남성분들은 크게 관심이 없지만 여성분들은 이제 올리브영이나 뭐 이런데 다녀보시면은 많이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투자나 이제 공부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사담으로 이제 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뭐 오디세이 영화 때문에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제 기억이 맞다면 방한을 하셔서 이제 네. 아내분이랑 같이 나오셨는데 아내분도 올리브영 필수 그 관광 그 코스 네.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맞아요. 엄청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란 감독도 이제 아내분이 쇼핑하시는 거 이제 기다려 주시고 네. 그만큼 정말 올리브영은 거의 관광 필수 코스 아닌가요? 요즘 외국인들한테? 맞습니다. 그쵸? 부산에도 저기 LCT 1층에 네. 보면은 전부 다 막 비키니 입고 네. 남자들 막 수영 네. 팬티라고 해야 되나 바지 수영복 네, 바지 네, 네. 같은 거 입고 이제 돌아다니긴 하거든요. 올리브영 이런 데 네. 가보셔도 그런 것들 보시면서 외국인들이 정말 한국 뷰티 뭐 화장품이나 이런 피부 미용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구나 이런 거를 한번 또 직접 생활에서 느껴보실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럼 싶습니다. 연결해서 아까 뭐 화장품 관련해서도 말씀 주실 게 많다고 하시지 않았나요? 네,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근차근. 네네네. 네. 일단 방산. 네, 다음은 방산입니다. 방산은 크게 뭐 나온 내용들은 많이 없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조금 업데이트됐던 내용이 한화 시스템이랑 그다음에 LIG랑 이제 손잡고 AI 군참모 만든다. 이제 한국형 이제 팔란티아를 만들겠다라는 내용이라서 한번 가져와봤고 이제 AI가 우리나라에서도 한 산업마다 조금씩 접목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거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요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방산하니까 네. 다음도 방산인가요? 아니요, 다음 방산 아닙니다. 방산하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신문 읽다가 봤는데 네. 미국 무기 재고가 급감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네. 이란 전쟁 때문에 지금 패트리엇 미사일 재고가 1,700기 미만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재고를 회복하려면 일각에서 한 3년 정도 걸릴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네. 그러면 좀 K 방산 쪽도 수출 수혜라든지 이런 걸 기대해봐도 될까요? 아마 미국 쪽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 미국은 안 돼요? 네, 미국 쪽은 쉽진 않을 거예요. 네. 미국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뭐 나토나 뭐 중동 쪽이나 뭐 이쪽에 계속 좀 푸시를 많이 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힘들다 기대하기. 미국 그쵸.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화장품으로 넘어가시죠. 네, 드디어 화장품 나왔습니다. 드디어 화장품 나왔는데 화장품에서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 이걸 가져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로스 리서치에서 나온 레포트 내용이고 레포트 내용을 너무 좋아가지고 일단 이 내용을 조금은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볼게요. 좋습니다. 네. 우선 화장품에서 보시면 결국에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화장품은 새로운 것보다는 판매량이 많아야 된다. 네. 그래서 시장 확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근데 반도체 이제 기존의 성장축이 반도체 D램이나 낸드의 가격이 올랐었던 거라면은 이제는 판매량의 증가가 동반이 되어야지 올라갈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 집중되었던 그런 수급이 빠른 실적 성장 업종으로 조금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내용이 일단 첫 번째 꼭지였고 그 섹터가 이제 K-뷰티 이제 수출 증가와 구조적 성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 이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세 번째 전성기로 확장되는 K-뷰티입니다.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쪽에 이제 판매량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유럽이나 중남미 이제 중동까지 이제 이어지는 수출 지역이 조금 다변화되고 있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중국 보부상들이 들어와서 화장품을 딱 싹 들고 가고 네. 또 팔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온라인 채널로 한번 바뀌었었어요. 온라인 채널로 바뀌어서 이제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뭐 이런 데서도 많이 판매가 됐었지만은 이게 다시 오프라인 매장으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우리 올리브영 가도 한 번씩 화장품 그쵸, 발라보시죠. 발라봐야죠. 발라보고 네, 테스트해봐야죠. 내 톤에 맞는지 확인도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오프라인에 대한 수요도 조금 있다. 그래서 판매 채널이 조금 더 다변화되고 있는 상태인 점도 한번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기초 화장품에서 이제 선케어나 바이오더마 같은 이제 헤어 그다음에 뭐 바디케어 이런 네. 쪽으로도 이제 확장이 된다. 기초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뭐 스킨이나 뭐 이렇게 토너나 이런 것들도 다 있겠지만은 솔직히 우리 뭐 색조 화장 같은 경우에는 인종별로 전부 다 얼굴 톤이 다 다르다 그쵸. 보니까 그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이제 동양인들이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선케어. 예. 저도 이제 매일매일 선크림을 선크림 꼭 발라야 바르고, 됩니다. 네, 꼭 발라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크림은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일단은 선케어에 대한 이야기를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할 텐데 이렇게 기초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기능성 화장품으로 이제 이어지는 제품의 카테고리가 조금 더 넓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산업 성장의 핵심 수혜차가 이제 ODM이다. ODM은 이제 대신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뭐 이런 뭐 설명서, 뭐 제작 설명서 같은 거를 이제 줬다. 네. 그럼 그거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서 납품을 대신 만들어 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수 인디 브랜드의 성장이나 신제품 출시에 유연하게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신제품 출시나 뭐 인디 브랜드의 이제 사업성과도 같이 이제 엮일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이것도 괜찮다. 그다음에 이제 개별 브랜드를 한 가지만 이제 내가 만약에 뭐 만들어서 판다라고 하면은 만약 이 화장품이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그러면 이제 주가도 안 오르고 매출도 안 나오겠죠. 그쵸. 근데 이런 부담을 조금 낮출 수가 있다. 다양한 업체에서 나오는 화장품들을 대신 만들어 줌으로써 이제 선별 부담을 조금 낮출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 네 번째는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선케어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선크림을 또 말씀드리는데 선케어랑 이제 고객사 다변화의 수혜가 된다. 이제 상위 고객사 의존도가 조금 많이 낮아졌고 새로운 인디 브랜드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실적이 조금 안정화될 것 같다. 그 다음에 2027년에 오창 공장이 이제 새로 가동이 되면서 조금 더 판매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중장기 성장을 조금 더 도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지역별 코스메카 코리아 일단 지역별 매출을 보면 한국이 52%고 미국이 34%입니다. 거의 이제 한국이랑 미국만 합치면은 80%가 넘는 매출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유럽도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조금 중요할 것 같고 한국과 미국 중심의 ODM이 매출로서 인식이 되고 있지만은 한국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 일단 적진 않았는데 네. 중요한 게 지금 이제 3분기 넘어가잖아요. 네. 3분기가 넘어가면 이제 4분기 이벤트를 대비해서 이제 화장품 재고를 미리 쌓아둬야 돼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뭐 4분기에 있을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아니면 아마존 프라임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3분기에 미리 좀 사놓고 그때 또 판매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조금 수혜가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지금 썬케어 제품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여름이 같이 끼다 보니까 선크림에 대한 매출이 되게 많이 늘었을 거예요. 네. 이제 가을도 같이 늘 거고 겨울은 조금은 줄어들긴 하겠지만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실적 기반으로 해서 쭉 나오지 않나. 어제 이제 실적이 나왔었는데 실적도 되게 서프라이즈로 되게 잘 나왔고요. 오늘도 일단은 뭐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15% 정도 올라 있는 상태네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고객사는 밑에 뭐 적어놨는데 한번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어제 이제 메가 프로젝트의 2차 점검 회의가 있었죠. 이거에 대한 주요 내용들 요약한 것들이 있는데 네.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입니다. 뭐 설비 증설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 기업들을 조금 포함을 시켜놨고 이제 4번 보시면은 약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펀드를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돈이 좀 흘러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5번째는 이제 호남권 이제 송전망을 빨리 구축을 해가지고 2028년에 전력이 돌게끔 조금 만들어 보겠다라는 내용이라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조금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일단 코스닥 시장 전반적으로 소부장 쪽에서는 이런 재료가 있고 그다음 화장품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뭐 분기별 이제 4분기 이벤트 맞이해서 뭐 아마존 프라임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미리 준비해야 되는 재고 확보 내용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는 나중에 ESS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건립되고 하면은 옆에 붙어야 되니까 ESS 같은 것들도 한번 잘 챙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네. 마지막으로 네. 광통신 얘기가 안 나와서 그걸 좀 대한광통신? 여쭤보고 싶어요. 그럼 광통신. 네. 네. 광통신 쪽도 원래는 낙폭이 과도했었는데 네. 어제 좀 급증세 보이고 오늘은 아까까지만 해도 제가 빠지는 걸 확인했는데 오늘 한 4% RF 머티리얼즈가 빠지고 있거든요. 네. 이번 주 또 미국 증시에서는 루멘텀이랑 코이런트가 실적을 대기하고 있는데 네. 좀 광통신 쪽도 봐도 될까요? 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 당사 애널리스트 이야기로는 크게 뭐 우리나라 기업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많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일단은 그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런 렉에 네. 들어가는 이제 이제 기존 구리에서 이제 광섬유를 이제 바꾸는 과정에서 뭐 어떤 캐패시터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투자에 유효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조금은 테마식으로 조금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솔직히 엔비디아 이제 렉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크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미국 기업들의 이제 그런 수주를 받으면서 만드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크게 많이 적용은 되지 않을 것 같고 미국 기업들이 이제 만든 그런 제품이나 부품 같은 것들보다 우리나라가 만든 그게 조금은 아직 좀 여류에 있긴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이 채택될 확률이 조금 적다. 그래서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테마성 움직임일 수 있다. 네네.